LG배 조선일보 기왕전. 자, 한국 랭킹 1, 2위 신진서, 박정환 구단의 결승 3번기 1국입니다. 한 차례 거대한 폭풍이 몰아쳤는데요. 하변 쪽에 나와 끊는 수를 선택을 하니까 네. 여기 마늘모를 선택을 했습니다. 앞서 저희가 살펴보았다시피 여기를 살려 나오는 것은 흙이 이쪽을 돌려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찌른 다음에 이렇게 들여다보는 수가 있어서 백이 불가능했죠. 지금은 백이 여기 나왔기 때문에 여기 살려 나오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들여다보는 자리까지. 들여다보고 늘어서 받겠다는 네. 뜻이고요. 흑돌이 한 칸 좌측에 있는 것보다 여기에 있는 편이 좀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자, 이제 우측으로 싸움의 전장이 옮겨집니다. 좌측에서는 백이 큰 내상을 입었고요. 대신에 그 과정에서 백이 얻은 것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백돌이 이런 곳에 오면서 우측에 있는 흑돌을 공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을 했습니다. 이런 데를 막아서 공격을 가거나 네. 아니면 여기를 먼저 성공을 가하거나 지금 여러 가지 작전이 있습니다. 좌변의 싸움으로만 봤을 때는 흑의 대성공 같은데 그래도 AI, 4개의 AI 모두 아직까지는 백쪽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인공지능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박정환 선수가 여기 끊어간 수를 좀 꼬집고 있는데요. 여기 흑돌이 2번을 투자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백돌이 여기 그 과정에서 여기 백돌이 하나 왔습니다. 이 교환을 좀 손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애초에 늘고 여기 마늘모를 두었을 때 그냥 차라리 그냥 찌르고 들여다보고 나서 이런 데를 연결했다면 지금 이 흑돌 2개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했다면 뭐 있는 거나 이거나 비슷한데 이런 식으로 연결했다면 실전과 비교했을 때 흑이 한 번 더 두어서 이 2점을 잡은 것과 백돌이 여기에 있고 없고의 차이, 딱 그 교환을 지금 AI는 꼬집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볼 때 인공지능 그래프는 큰 의미가 없어요. 단순하게 이 바둑의 승패로 놓고 보면 아직까지도 갈 길은 멀었고요. 두 선수 모두에게 찬스는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 흑이 그 중앙에 6점 있잖아요. 막아서 눌러간다고 해도 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걸까요? 이 6점은 포기를 해야 되는 돌이죠. 흑이 먼저 두어갔을 때. 이쪽을요? 네. 그래서 백이 그냥 손 뺐을 때는 뭐 서로 좀 어렵고요. 왜냐면 예. 이런 데 가면 지금 전체도 휘청휘청하는데 흑이 승부로 걸어온다면 백도 좀 신경이 네, 쓰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싸움이 되고 백이 만약에 이쪽 부분을 받는다면 먼저 이쪽을 받는다면 그때는 흑이 움직였을 때도 수상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이 백돌과 이 흑돌이에요. 네. 뭐 이런 싸움으로 갔을 때는 제 생각엔 백이 약간 유리한 싸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마저도 떨린다면 이제 백은 이쪽 부분으로 받아서 그냥 단순하게 6점 잡는 쪽으로 가야 되고요. 받아뒀어요. 신경이 쓰였다는 건가요? 네, 지금 신경을 쓰고 있고요.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흑집이 몇 집인지 아니면 백은 여기서 다 이걸 제압하면 만약 흑이 이 부분을 포기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데를 가고 백은 귀를 제압하고 재차 우변을 받는 정도, 그 정도로는 누가 유리한 싸움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정도라면 서로 그냥 무난하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지키는 정도는 백이 바둑을 이깁니다. 그럼 박정환 선수도 지금 이 부분에 있는 백 모양을 이렇게 쉽게 처리해주면 안 된다는 뜻이고요. 그렇다면 혹시 뭐 이런 데 붙이거나 재차 어떤 수법이 날라올 확률이 있네요. 지금 좌변을 이 관통해서 다 잡고 우변을 정리를 하는데도 집균형이 백쪽이군요. 네, 지금 좌측에서 흙 모양이 많이 늘어났지만 네. 그 과정에서 하변 쪽의 백의 모양도 엄청나네요. 일단 약점이 될 만한 공간은 귀 쪽부터 확인해 봐야 될까요? 될 수만 있으면 가능하다면 이 6점을 그대로 끌고 나와서 뒷맛을 노리는 편이 가장 좋기 때문에 네. 일단 그 부분을 먼저 좀 보지 않을까 싶고요. 6점의 나를자가 온다고 해도 뒷맛이 좀 있을까요? 이런 데를 붙여서 되게 당장 응수하는 것은 만만치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느는 형태가 기본인데요. 네. 그때 이쪽 부분을 뭐 젖히거나 밀거나 해서 받으면 끊는 쪽을 이용해서 뭐 이쪽을 붙이고 뭐 이런 싸움 이런 것을 보긴 봐야 합니다. 여기만 막아도 이제 나와 끊는 것과 이런 데 찝고 넘어가는 것 이런 걸 맛보기로 해서 뒷맛이 고약합니다. 인공지능 그래프는 신진서 선수의 55% 우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사실상 5대5 승부에서 두 선수가 팽팽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정환 구단의 시선도 하변 쪽인 것 같죠? 그 전에 저희가 제한 시간을 체크한 것으로 봐서는 네. 지금 대국이 시작한 지 약 5시간 정도 흘렀고요. 대략 제한 시간이 신진서 선수가 한 40분, 박정환 선수가 한 20분 정도 남지 않았을까 싶은 상황인데요. 그 정도라면 앞으로의 상황을 과연 무난히 타개할 수 있을까 좀 우려스럽긴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국면이 복잡하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LG배에서의 초읽기는 국면이 복잡한 상황에서는 사실상 거의 뭐 어떤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풀어나가기가 어렵습니다. 3시간이었던 넉넉한 시간이 갑자기 40초 초읽기가 되니까요. 네, 40초 초읽기는 바둑리그에서의 초읽기와 똑같은데요. 3시간이라는 여유 시간이 주어지다가 40초가 주어지면 체감하는 것은 그 이상입니다. 아직 이 바둑에 갈 길이 멀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렇다는 거죠. 만약 흙이 지금 집으로 넉넉하게 앞서 있다면 그냥 이런 데 지키고 처음 말씀드린 그런 그림으로 가면 되지만 그것은 백승이고요. 지금 가장 유력한 것이 이런 데 붙여서 지금 수를 내려왔을 때 이게 수가 나느냐 안 나느냐의 싸움으로 간다면 이건 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부족합니다. 자, 붙여서 물어봅니다. 네, 역시 그 자리를 안 건드려 볼 박정환 선수가 아니고요. 생각보다 찜찜한 자리예요. 네. 일단 일감은 늘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혹시 흙이 일직선으로 찔러 들어가도 수가 납니까? 이렇게 되고 여기가 선수고 이렇게 하면 그냥 끊어져서 중앙과 하변의 수상전으로 돌입합니다. 이보다 간단할 수는 없는데 이게
또 수상전인가요? 그냥 바깥쪽에 메우는 것은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부터 한번 메워보죠. 이렇게 메워져 있다라고 보면 네. 백수는 대략 4수 정도. 흑은 백이 여기를 단수 치는 순간 5수입니다. 그럼 지금 한 수 싸움으로 가기 때문에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백이 잡혔는데요. 그러면 늘어서 받을 수 없다는 얘긴데요. 그렇네요. 지금 여기 들면 흑이 그렇게 어렵게 두지 않았거든요. 여기 선수 해서 또 이쪽 선수 해서 그냥 이렇게 중앙을 끊어갔을 네. 뿐인데 아슬아슬한 싸움으로 이어지고 백이 묘수를 두지 못하면 백돌이 한 수 부족으로 잡혔습니다. 그럼 아래쪽으로 받는 건 제외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위쪽도 역시 쉽게 걸릴까요? 위쪽을 늘어받는다고 해도 아니 어떻게 변화해도 사실 제 실력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미는 수를 통해서 일단 풀어갈 것 같고요. 백도 일단 꽉 받고 나서 끊으면 여기 붙이는 수를 통해서 견딥니다. 그렇게 했을 때 흑이 여기를 갖다 붙이게 되고요. 네. 이것도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냥 험난한 싸움인데요. 백이 반드시 된다는 보장은 없는 싸움입니다. 방금 전 싸움 서로 최선을 다하면 제 생각에는 흑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디까지 번질 가능성이 있냐면요. 이쪽을 백이 노골적으로 이렇게 찔러 나오는 것은 흑이 여기를 호구 쳐서 귀로 연결하는 것과 이쪽 나가는 걸 맛보기로 하면 백이 망했습니다. 그럼 항상 이제 흑이 여기 젖히는 게 선수라고 본다면 백도 지금은 이쪽을 나와 끊을 수 없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젖혀서 승부를 걸어가야 되고요. 이렇게 승부가 이어졌을 때 자체로는 흑이 못 살아 있긴 한데요. 이런 식으로 되면 이제 싸움이 번져서 여기를 끊고 붙일 때 여기를 내려선 다음에 이 귀 쪽의 백을 공략하는 싸움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 흑은 여차하면 여기를 다 포기하지만 이쪽을 제압하는 순간 그것은 백이 망했습니다. 여기 생사도 아직 확실치 않은 상황이고요. 네. 온 동네가 다 걸려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소에 대해선 신진서 선수도 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싶은 아주 뒷맛 나쁜 자리입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위로 느는 수, 아래로 느는 수, 그 두 가지가 일감인데 두 가지 모두 백이 걸리는 그림이었습니다. 아래를 들면 젖히고 여기를 두고 이쪽을 나와 끊어서 백돌이 한 수 부족으로 잡히는 그림이었고요. 여기를 두면 이쪽을 밀고 이렇게 받을 때 안쪽으로 파고들고
흙이 호구치니까 호구치고 늘고 젖히고 이렇게 늘고 여길 끊어서 네. 두 가지 모두 베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안 보이네요. 지금 이미 안쪽에서 수가 났다라고 인정을 한다면 이제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백이 생각을 해보면요. 이런 데를 밀고 만약 나가면 이렇게 늘어서 젖히면 밀고 싸움으로 들어가고 여기를 밀 때 그냥 귀에서 수를 내는 쪽으로 가면 이미 이수와 이수 교환 흙이 큰 득을 보고는 있습니다. 그 정도는 이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여기 밀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흑도 6점까지 끌고 나오긴 어려운 건가요? 끌고 나온다면 일단 이렇게 진행이 될 테고요. 끌고 나오는 변화도 있네요. 여전히 끌고 나오더라도 이 부근이 흙이 한 집을 내려갔을 때 이렇게 두고 나서 여길 찝으면 네. 백이 안쪽으로 한 집을 파워해야 되는 자세이고 그냥 찝어도 한 집이 쉽게 낫네요. 났고요. 그렇게 본다면 이건 흙이 살았네요. 여기를 막아도 여기를 선수하고 여기를 찌르고 찌르는 게 있기 때문에 안 받을 수 없을 때 네. 한 칸 띄고 찝으면 살았습니다. 지금 이게 신진서 선수가 안에서 최소화하는 것조차도 흙이 인정을 안 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6점 잡는 것부터 찾아봐야겠어요. 네. 이곳에서 신진서 선수 입장에서는 그나마 다행이라는 게 시간이 좀 남았다는 건데요. 현재 신진서 구단이 35분, 박정환 구단이 19분이 남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차이가 점점 좁혀들고 있고요. 네. 그만큼 지금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신진서 선수가 좀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대국 시작한 지 5시간이 넘었습니다. 박정환 구단이 그 지압키뿐만이 아니라 향을 맡는 것을 오늘도 준비를 했네요. 네. 보통 중국 기사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향을 맡으면서 이게 보통 좀 코를 톡 쏘는 네. 그런 향이 느껴지고 그걸 통해서 이제 머리를 좀 맑게 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는데요. 저 향을 실제로 한번 봤는데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심의 흔적들이 묻어 있는지 그 위에 뚜껑이 온 동네가 다 이빨 자국이 나 있어요. 대구를 하다 보면 그냥 습관적으로 이제 네. 그것을 입에 가져가기도 하고요.
이거 신진서 선수 위기 아닌가 싶네요. 지금 저희가 봤던 수가 이수, 이수, 이수 이 세 가지가 모두 100이 탐탁치 않았습니다. 지금 이 6점만 잡으면 성공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이 6점조차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106점을 잡아서 성공인 이유는 예를 들면 뭐 이런 데를 뒀을 때 이런 데를 젖히고 먼저 이런 데를 밀어오면 아예 그냥 제압하고 여기를 갈 때 여기를 급소를 네. 어딘가 가서 여기나 여길 가서 거의 사실상 이 부분은 뭐 인사불성 상태까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변이 남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정도 승부라도 백은 만들고 싶은데요. 휙은 여기를 두면 무조건 바로 살려 나온 다음에 네. 승부로 걸어가면서 싸움을 하기 때문에 돌이켜보면 여기 날일자 둔수로는 좀 더 신중했어야 합니다. 이수가 이렇게 통렬할 거라고는 생각을 신진서 선수가 못했고요. 그럼 한 발 좌측으로 흙이 붙인 자리로 갔어야 했을까요? 그 방법에 있어서는 좀 이게 딱 100점이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제가 느낌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최소한 이수만큼 껄끄럽진 않았을 겁니다. 한 수씩만 물린다면 지금보다는 좀 더 좋은 싸움이 될 겁니다. 지금 문제가 또 흙이 6점을 움직여서 살게 되면 100 전체도 돌봐야 한다는 거죠. 그게 더 큰 문제죠. 이 6점을 살려 나오는 순간에 백은 우변을 건드릴 시기가 없이 이 백돌의 생사를 신경 써야 합니다. 이번에도 버림돌 작전으로 다 내주고 우변을 잡는다면 그건 계산이 어려울까요? 여기를 백이 다 잡고 네. 여기를 버리고요. 일단 그런 그림이 어떻게 나올지가 좀 예측이 안 되기도 하고 일단 흙이 사는 순간 네. 집으로 너무 크게 득을 본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는지에 따라서 흙은 그냥 우측을 받아줄 수도 있고 또는 잡으러 가서 잡아도 이게 네, 이미 여기가 6점이 사는 순간 백은 망했습니다. 방금 전 상황에서 백이 먼저 지키고 6점이 살아가는 거니까요. 네, 지금 신진서 선수가 답답한 형세입니다. 인공지능 그래프는 5대5를 가리키고 있지만 네. 인공지능이 최선을 다했을 때 5대5 상황이지 지금 상황은 사실 신진서 선수가 두기가 더 어려운 바둑입니다. 이제는 시간도 30분도 채 남지 않았을 것 같고요. 신진서 구단의 장고가 이어지는 동안 박종환 구단도 의자에 기대서 좀 휴식을 취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의자가 아니라 다리였군요. 네. 보통 박정환 선수가 양반다리를 많이 하죠. 의자에 앉아서 대국을 할 때에도 다리를 올려서 양반다리를 하고 대국하는 경우가 많고요. 신진서 선수는 그런 모습을 잘 보지 못했습니다.
제 경험으로 중반에 상대가 이렇게까지 많이 생각을 하면 일단 좀 기분이 좋습니다. 내가 둔 수가 날카로웠구나 플러스 상대가 지금 마땅히 최선의 수법을 찾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기 때문에 네. 일단 기본적으로 기분이 굉장히 좋게 되겠고 박정환 선수가 또 신진서 선수가 생각하는 사이에 같이 생각할 시간을 벌어서 시간이 좀 부족했던 박정환 선수에게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고요. 지금 상황 자체가 그만큼 백이 최선을 찾기가 어려운 바둑입니다. 네, 상대의 장고가 길어지면 좀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집중이 좀 풀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떤가요? 경우에 따라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뭐 두 선수 정도의 최고 레벨의 선수에서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상대의 시간도 4시간처럼 활용을 하는군요. 특히나 지금은 한 수 삐끗하면 그대로 불리함으로 이제 나타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승부처이기 때문에 박정환 선수도 좀 여유 있게 바둑판을 보고는 있지만 같이 수익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박정환 선수도 이 정도면 이거는 잡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지금쯤 딱 하는 타이밍이고요. 그 전에 흐름이 안 좋았던 상황의 연속이었지만 네. 결국 그것을 견디고 지금 최후의 전장에서 백의 지킴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대로 꼬집고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은 인공지능 그래프와 무관하게 흐름으로는 네. 제가 볼 땐 신진서 선수가 위기입니다. 지금 좀 답답함을 느낄 수 있는 국면입니다. 그동안과의 싸움과는 다르게 좀 더 명확하고 또렷해졌을까요? 여기서 일단 다음이 안 보이는 거는 저는 안 보이는데요. 신진서 선수가 여기서 뭔가를 발견했다면 이미 착수를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안 보이기 때문에 체감상 지금 15분 이상 이 장면에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드디어 이제 착수합니까? 밀었어요. 밀었어요? 미는 수는 예상에 없었습니다. 그래프가 갑자기 기우는데요. 밀어한 수는 여기 나갔을 때 어떻게 응수를 하죠? 일단 나가는 수가 통렬해 보여서 네. 아예 저는 생각도 안 했던 수를 신진서 선수가 선택했습니다. 여기를 두었을 때 백은 우측을 받는 방법이 이수와 이수 두 가지가 있고요. 이렇게 받고 나서 끊는 걸 견딘다고 할지라도 결국 이었을 때 재차 여기 나와 끊거나 붙이는 게 있기 때문에 귀로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흑이 여기 찝는 것도 선수인데 이 날일자 두는 수에 대해서 이 흑도를 봉쇄하러 갈 수 있느냐의 싸움인데요. 붙이는 게 네, 일단 당연히 네. 나갈 테고요. 실전을 보죠. 나가면 뭐 백이 이런 데를 둬도 있고 뚫어요? 이거는 모양으로는 그냥 백이 안 될 것 같은 싸움이었는데 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환 구단의 손도 빨라지고요. 여기 늘고 있고 네. 받고 지금 흑이 패를 한다는 게 아닌 거죠. 일단 여기를 둘 때 이어서 이 4점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겠습니다. 네. 그게 된다면 흑은 패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흑의 뒷수는 5수이고요. 이쪽과 수상전이 들어갔을 때는 대기 한 수 빠릅니다. 붙여서 받았어요. 지금 저수가 준비된 수인가요? 결국 어디를 두든 간에 네. 지금 이쪽에서 있고 나서 이 4점이 어떻게 되는지 싸움으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신진서 선수가 일반적이지 않은 독특한 수로 버티고 있습니다.
장고 끝에 이 붙인 수를 찾았던 것 같은데요. 박정환 선수 손이 빨리 네, 나오는데요. 빨리 나옵니다. 여기를 이어서 과연 이 흑의 5수에 대해서 백이 대항할 수 있느냐, 백이 네. 선수로 5수를 만들 수 있느냐의 싸움이고요. 이 수로 그냥 뒤로 갔다면 잇고 뭐 이런데 한 칸 띄고 흑이 붙이고 이런 식의 형태가 되었을 때 백이 4수 만드는 건 쉬운데 5수는 쉽지는 않습니다. 백이 그냥 있고 한 칸 띄면 네. 치받고 있고 이게 딱 4수인데요. 그래서- 5수를 네. 만들어야 합니다. 중앙끼리는 백이 수가 더 많은 건가요? 네, 중앙끼리는 많습니다. 이쪽 부분의 백수는 6수입니다. 그러면 오직 이 우하 쪽, 이 방향만 보시면 되실 텐데요. 꼭 그렇지도 않나요? 지금 여기를 먼저 끼우고 이렇게 버티는 수가 있나요? 여기도 꼭 그렇지 않네요. 여기마저 확실하지 않다면 이거는 신진서 선수가 더 위기입니다. 이 부분은 항상 이런 식으로 그냥 보면 되는데요. 흑이 5수인데 흑이 끼우고 이렇게 버티는 게 좋네요. 그럼 하나, 둘, 셋, 4수밖에 되지 않아서 네. 패가 되긴 합니다. 자, 박정환 구단도 자세를 고쳐 앉고요. 네, 정말 최후의 전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인공지능 그래프는 완전히 네. 흑 쪽으로 넘어갔고요. 뭐 이 그래프는 마치 끝낼 수 있는 타이밍이 나왔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인공지능은 여기 붙였을 때 어떤 걸 이야기하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봤던 이 수도 안 되고 이 수도 잘 안 될 것 같고 여기 미는 수도 안에서 살았고 이쪽 미는 수마저 아니라고 한다면 좀 궁금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인간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이 위기가 아니라 이미 여기 갖다 붙였을 때에는 신진서 구단의 위기입니다. 시간이라는 장벽도 있었고요. 우선 이 길을 선택했는데 박정환 구단도 이제 한 15분 정도 남았을까요? 네, 앞선 상황으로 유추해 보면 그 정도 시간은 남았을 테고요. 제가 볼 때 지금 장면에서 어느 한쪽이 초일 끼면 그 초일 끼인 사람이 질 정도로 현재 형세와 무관하게 한 수 한 수가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에 초읽기라는 건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그리고 지금은 신진서 선수가 좀 더 위기인 이유가 냉정하게 보면 아까 저희가 처음에 살펴봤을 때 여기 날짜 갔을 때 흑이 여기를 한 칸 띄고 여기였죠. 여기를 한 칸 띄고 젖히고 여기를 한 칸 띄어서 그냥 우변을 흑이 집을 내고 귀를 백이 집을 내는 정도 싸움에서 바둑을 백이 이긴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지금은 사실 여차하면 이런데 받고 여기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흑이 여기 뚫는 게 선수라서 귀를 살고 이쪽도 살리는 정도 그러면서도 이 바깥쪽에 다 조여 붙여지는 그런 그림은 쉽게 나옵니다. 네. 지금 이런데 막는 게 최소 선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나서 안에서 살면 이게 애초에 생각한 것보다도 흑이 훨씬 잘 됐습니다. 네. 지금은 자체 싸움도 있고 여기 패도 있고 그 모든 게 백이 잘 돼도 귀에서 박정환 선수가 살리면 이미 이곳 싸움에서는 흑이 포인트를 올렸습니다. 길이 여러 길이 있군요. 자, 신진서 구단도 초콜릿을 하나 꺼내 입에 물었는데 상당히 허기질 시간이죠.
일단 패를 걸어서 잡을 수만 있다면 그게 가장 확실할 것 같고요. 네, 그 길이 되기만 한다면 확실한데 여기 따냈을 때 이게 여차하면 이쪽 부분과도 좀 연관이 지어져서요. 이게 잘못 걸었다가는 여기가 전부 다 걸린 2패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기를 흙이 메웠을 때 백이 이렇게 메우고 2패를 하다가 후퇴하는 순간 여기 단수까지 하면 여기도 못 들어가고 여기도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흙이 잡혔습니다. 아, 그럼 흙이 패를 버티다 보면 여기 잡고 있는 백돌과 둘러싼 2패로까지 번질 수 있어서 네. 흙도 좀 신중할 필요가 있는 패이긴 하네요. 설명을 듣고 보니까 계산으로 돌아서는 방법부터 찾아보고 싶네요. 네, 여기 패는 흙도 확신을 갖기 어렵습니다. 지금 장면에서 계산을 생각한다면 여기 하나 찌르고 나서 이쪽을 맞고 이쪽을 받을 때 이 부분을 꼬부려서 지금 박정환 선수가 개가하고 있어요. 판 전체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건가요? 젖힐 때 늘고 네. 귀에서 술을 낸 것으로 만족을 하고 여기는 포기한 채 개가를 들어가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자체 수상전 여기 붙인 수가 좋은 수입니다. 만약에 이 수가 아니었다면 어땠던 건가요? 지금 이런 차이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됐을 때 그냥 여기를 받는 것과 지금의 차이는 백의 이돌과 흑의 이돌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이 두 개가 없다고 보시면요. 흑이 여기를 젖혀 이었을 때 한 칸 띄는 것은 치받고 백이 한 수 부족이고요. 여기를 젖혀도 여전히 백이 한 수 부족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이수와 이수 교환으로 인해서 백이 여기를 젖히는 수를 성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끊는 게 안 되니까요. 네, 뭐 뒤로 칠 수도 있지만 그냥 부분적으로 보면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딱 이 형태가 나왔을 때 미리 붙여둔 교환으로 인해서 백이 흙을 잡았습니다. 와, 이 두 돌이 없다면 백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부분전 수상전에서는 지금 네. 이수를 통해서 신진서 선수가 살려나온 아주 좋은 멋진 맥점을 보여주었는데요. 감탄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중앙을 잡는 것만으로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저 붙인 수도 그렇고 피해가 크기 때문에 지금 박정환 선수 분명 타협을 통해서 다시 승부를 길게 가져가는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을 테고요. 그렇게 된다면 흑의 처리가 월등히 잘 됐습니다. 자, 박정환 구단이 판 전체를 훑어본 이후에 지금은 고정이거든요. 두 선수의 전투력 엄청납니다. 서로 그런 생각하고 있을 것 같네요. 신진서 선수는 이 바둑 상대가 박정환 선수만 아니었다면, 박정환 선수는 신진서 선수만 아니었다면 이미 두 선수가 이겼습니다. 네. 정말 그 중앙의 신진서 구단이 엄청난 묘수를 보여줬잖아요. 그 이후에 박정환 구단이 아니었더라면 이렇게까지 서둘렀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러나 후반으로 갈수록 강한 박정환 선수이기 때문에 좀 서두르다가 당했고요. 지금 박정환 선수가 이쪽 젖히는 게 있다고 늘 수는 없습니다. 여기 찔러져 있는 교환이 있을 때도 아까랑 마찬가지로 백이 젖히고 젖히는 수가 통해서 이건 백이 살면서 여기 흙도 잡히고 여기 흙도 잡히게 됩니다. 이거는 이야기가 달라지죠. 그럼 흙은 이렇게 해서 타협을 하거나 자체 수상전을 돌입하는 방법이 글쎄요.
딱 눈에 띄진 않는데요. 혹시 똑같은 맥락으로 아래쪽 붙이는 뭐 그런 맥점 봅니까? 역으로요. 백이 여기 붙인 수는 흙의 뒷공배를 두 칸이던 것을 한 칸으로 만들어서 여기 젖히고 젖히는 걸 통하게 만들었잖아요. 네. 흙도 만약 지금 여기를 붙인다면 이수와 이수의 교환으로 인해서 백이 젖히고 젖히는 걸 봉쇄합니다. 아, 그렇네요. 맥락은 비슷해요. 네. 단지 이렇게 되면 이제 백이 한 점을 잡게 되고 흙은 여기를 재차 껴붙이면서 공격을 들어가고요. 이렇게 된다면 패가 되겠습니다. 네. 백이 이렇게 껴붙여서 강하게 패를 걸어갈 수도 있고 그냥 따내도 패가 되는 형태로 보입니다. 이런 데 두고 나서 또 이 과정에서 건너붙이는 건 어떻게 되는지 참 복잡하네요. 지금 박정환 선수가 그냥 단순 타협이 아니라 여기 붙이는 수랑 두 가지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겠네요. 내려서는 것은 쉽게 안 되는데 그렇다면 안쪽에서 살고 타협하는 것과 붙여서 이 부분에서 승부를 내는 것, 그 두 가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궁금한데요. 돌통을 좀 움직였는데 지금 붙이는 쪽으로 갑니다. 붙여 좋습니다. 붙여갔어요. 네. 여기서 끝장을 내러 싸움을 걸어갔습니다. 자, 붙이는 수로 맞대응을 했고요. 서로 상대의 형태를 공배를 하나 채워서 자충을 만드는 네. 멋진 맥점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이렇게 된다면 필연인데요. 찌르고 받을 때 이성 갖다 붙이고 부분 수상전은 패가 됩니다. 네. 오늘 아무래도 전체가 계속 걸리는 싸움이 이어지다 보니까 맥 퍼레이드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근데 아까 박정상 위원이 지금 이 싸움에서 그 바깥쪽 붙이는 것까지 제시를 해주셨던 건가요? 이런 게 좀 어려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봤던 싸움이 여기를 네. 따고 이렇게 처리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백이 여기를 메우면 늘어서 여기를 두면 이렇게 찝고 단수를 쳐서 단패가 됩니다. 흑의 입장에서는 여기까지 안정적으로 메우고 나서 수상전이 된다면 가장 좋지만 여기를 메우는 수 자체가 한 수 손해이기 때문에 방금 전 상황은 백이 두다 보면 이제 여기가 메워지거든요.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를 두고 메우면 이렇게 채우고 막아서 두어지는 수법인데 여기가 이런 자세에서 패가 난다면 이 패 자체는 백이 더 부담이 되는 패이지만 여기가 막상 이런 자세라면 흑이 패를 졌을 때 흑도 타격이 엄청나게 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쪽 붙이는 쪽의 모양이 흑도 좀 신경은 쓰입니다. 네, 손이 그쪽으로 가고 있고요. 살펴봤던 변화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백이 좋은 수를 발견해내지 못한다면 이 장면에서 이곳은 패가 되고요. 이 패는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여기 있는 백돌의 생사와도 연관이 지어집니다. 이렇게 다 걸린 패싸움이라면 웬만해서는 패감이 없을 것 같거든요. 백이 패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여기를 연타하면 이 백돌도 살리고 이 백돌도 살리면서 이 흑돌을 잡기 때문에 네, 네. 가치가 엄청나고요. 이 패를 하는 와중에 백은 패감이 이쪽 부분 말고는 듣지 않습니다. 설마 이러고 또 다시 바꿔치기 계산이 되는 건 아니겠죠? 그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긴 한데요. 아, 바꿔치기 승부가 될 수도 있나요? 왜냐하면 이렇게 처리가 되고 나서 이런 데 붙이고 조여 붙이고 찝고 막고 따내고 이 상황에서 흑이 패감은 보이지 않습니다. 흑이 어설픈 때 패감 쓰면 백이 단수 치고 다시 잡았을 때 그 뒤가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서요. 네. 근데 또 백도 여기가 다 자충 형태이긴 하네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형태라면 흑이 여기서 타협을 해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에 걸쳐서 이 부분을 안정을 시켜도 처음 저희가 그려봤던 박정환 선수가 붙이지 않았을 때 여기서 깼고 여기서 집을 지켜서 바둑을 이기는 그 그림이 유력하고요. 막상 패감을 사용했을 때도 생각보다 여기가 백이 만만치는 않네요. 여기가 지금 이런 식으로 한번 보시면요. 여기를 두면 여기를 잡고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가 다 잡히는 그런 결과인데 다음에 흑이 신경 쓰였던 것은 여기를 끊고 나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었는데 이 부분이 자충 형태입니다. 따고 이을 때 이렇게 단수 치면 잊질 못합니다. 네. 백은 우변만 잡으면 되나요? 근데 우변 형태도 백의 입장에서 좀 운 나쁘게 되어 있는 게 따고 이렇게 돼도 여기가 따내면 이쪽은 상관이 없군요. 그러면 이 우변은 잡을 수 있네요. 근데 이 정도로는 제가 볼 때 여기 잡히면 될지 의문이고요.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전에 흑이 타협을 했을 때에도 처음 붙일 때부터를 생각해 본다면 박정환 선수의 처리가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백이 또 묘수가 있네요. 어디를 또 보신 건가요? 지금 방금 전에 깜짝 놀랐습니다. 백이 너무 대책이 없어 보이는데 박정환 선수가 장고를 해서 뭘까 싶었는데 백이 여기 젖히는 수가 제가 이 수를 아까 보긴 봤는데 이 수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됐던 것이 흑이 후퇴를 하고 백이 붙이면 찝어서 어차피 패입니다. 이어도 단수 치면 패가 되고 지금 패를 걸어도 패가 됩니다. 네. 그런데 여기를 자신의 수를 메우는 듯한 이 수가 있네요. 네. 여기를 두면 막고 여기를 둘 때 여기를 두고 여기를 둘 때 따내고 메우면 양패입니다. 여기를 따면 그렇네요. 이쪽을 따고 양패로 백이 잡았습니다. 와. 다시 한번 보시죠. 딱 이 장면에서 자신의 수를 메운 듯한 이 수가 수상전을 제압하는 유일한 수입니다.
그러면은 이건 패도 아니고 백이 잡았는데요. 네, 패가 아니고 백이 잡았고요. 그러면 패를 네. 통해서 그냥 쉽게 연타를 한다고 생각했던 게 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자, 박정한 구단의 초읽기 들어가는 소리가 들려오는데요. 지금 박정환 구단이 잘 두면 우세하다고 인공지능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박정환 구단 초읽기가 막 시작이 됐거든요. 아직은 판세가 어렵습니다. 자, 초읽기 40초 5회입니다. 네, 이제 초에 쫓기게 되고요. 잠시 후면 소리가 날 텐데요. 벌써 초를 읽네요. 네, 한 번 시간을 보냈고 4번 남았습니다. 신진서 선수, 두 선수 수익기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요? 여기에 붙이니까 네. 여기를 붙이는 수로 응수를 하고 안에서 양패를 통해서 또 잡는 방법을 보고 있고요. 그럼 애초에 백이 붙일 때부터 이 수까지 다 봤다는 건가요? 여기 붙일 때 보고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어마어마합니다. 얼굴을 살짝 찌푸렸던 박정환 구단인데 우선 뒤로 받았고 이제 젖혀가면 패가 아니에요. 네, 여기를 젖히면 그렇다고 흑이 지금 타이밍에 맞고 패를 걸어가는 것은 이건 좀 부담이 큰 패일 것 같아서 네. 어떨까요? 그냥 매웁니까? 이건 그냥 패로 한다는 건데요. 이 패라면 박정환 구단이 좋지 않을까 싶었는데 실제로 신진서 선수는 그냥 이 선택을 쉽게 합니다. 어차피 패라면 우변에서 패 나는 게 더 나은 거 아닌가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신진서 선수의 실전 선택은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네, 거길 네. 내려서는 순간 이제는 모양이 깔끔하고요. 이 그림은 애초 처음에 저희가 봤던 박정환 구단이 쉽게 우세를 장악할 수 있는 그림이었는데 지금 신진서 선수가 의외로 이 선택을 했습니다. 이건 그냥 박정환 선수가 이렇게 하고 패를 들어간 다음에 백감을 쓸 때 네, 백이 어딘가 쓰면 백도 지금 악수가 아닌 곳을 쓸 수는 없잖아요. 이런 데 쓰면 이것도 계산해봐야 합니까? 이 백돌이 살면서 이 흙을 잡고자 하는 엄청나게 큰 패이지만 이 네. 패를 이기면 여기 백돌까지 다 잡습니다. 네. 이 흙돌이 살아나오면서요. 느낌은 이건 흙이 무조건 이길 것 같은데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백이 이 팩감이 안 된다면 이 부분으로 악수 팩감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안 받아도 흑이 이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생각보다는 떨리는 승부네요. 그럼 그냥 받아줍니까? 여기를 둘 때 30초. 받아주고 둘, 재차 여기를 따내면 넷, 흑이 그냥 여기 두 번 어떻게 두는 정도로 승부를 가져가도 저희가 앞서 생각했을 때는 이 정도로도 이기는 그림이었습니다. 아, 늘어서요. 어차피 여기 팩감도 지금 받아준다고 계산했기 때문에 여기 받고 따낼 때 두 번 두는 정도. 두 번 두면서 이제 여기에 뒷맛이 없게끔 두는 걸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 정도입니다. 네. 아홉. 아니면 여기를 늘고 이렇게 되는 게 또 깔끔하네요. 하나, 둘, 셋, 넷, 아, 흑이 무조건 이겼습니다. 여섯, 그 정도만 취하면 되는 건가요? 아홉. 그냥 지금 이런 데 가고 네. 백이 해소할 때 여기 따내는 게 흑의 권리잖아요. 이 따내는 권리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 따내는 게 있기 때문에 귀가 또 뒷맛이 없습니다. 이게 만약에 그냥 이런 정도 형태라면 조금 불안한, 이렇게 되어 있다면 좀 불안한 면이 있었는데요. 잡힌 건가요? 이 형태라면? 이 형태라면 잡혔습니다. 이 형태라면 여기를 두고 꼬부리고 여기를 둘 때 이렇게 둬서 네. 이 흔히 말하는 매화 육궁 형태로 잡히는 모양이고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따내는 게 흑의 권리라면 네. 아예 그냥 팩감을 쓰는데요. 거의 용서 없이 팩감을 써요. 이 정도로도 안전하게 이겼다고 봤는데 팩감을 썼습니다. 일단 우화 쪽부터 보시면 여기 한 칸 공배가 따면서 네. 여유가 생기고 늘고 여기를 두었을 때 여기 갖다 붙이고 이렇게 밀고 들어가면 여기가 한 점이 드러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뒷공배가 있고 백도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네, 패도 아니고 살았네요. 네. 자, 근데 지금 박정환 구단이 상변을 젖혀서 팩감을 쓰자고 물어봤는데 백그래프가 다시 좀 살아났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냥 흑이 이렇게 연타를 하면 안정적으로 이 바둑을 이기지 않나 싶었는데 다른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를 젖히면 이거는 항상 꼬부릴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막아가는 것은 이었을 때 이 부분이 끊고 나서 이렇게 붙이면 놓고 따내는 관계가 있어서 이 팩감 자체가 대약수라서 어떨지 모르겠고요. 지금 신진서 선수가 승부를 걸어간다면 여기를 받고 치중 가서 다 잡혔을 때 그 다음에 이 부분의 흑도를 공략가는 쪽으로 싸움을 걸어야 하는데 거의 이 부분이 잡혔기 때문에 거의
잡지는 못하더라도 그로기 상태까지 흙을 몰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의 변화가 좀 복잡해진다고 인공지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잡아서 패를 해소했고요. 네, 승부로 갔습니다. 제가 박정환 선수 입장이라면 저는 이 선택은 안 합니다. 이 선택보다는 조금 덜 이기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이 정도의 연타로 네. 국면을 결정짓는 게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를 잡으면 물론 이제 집으로는 확 차이를 벌리죠. 여기가 가치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마지막 신진서 선수가 모든 걸 걸고 10초. 하나, 이 흙을 조여 붙이러 오거든요. 셋, 넷, 다섯, 여섯, 자, 좌상을 제압했고 이제 마지막 우변입니다. 네, 지금 마지막 승부수입니다. 이 공격이 통하지 않는다면 바둑은 끝났습니다. 근데 아직 우변의 패로 넘어갈 수 있는 여유가 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네, 여유라고 표현을 해도 될까요? 약간 보험 같은 거긴 한데요. 근데 만약에 여기 안에서 못 살고 이 패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면 그거는 또 바라는 바는 아니죠. 여기가 자체 패감이 많이 나기 때문에 여덟, 또 이 패를 통해서 생사를 다투다 보면 패를 졌을 때 귀에 사활이 다시 걸리기 때문에 흙은 되도록이면 안에서 자체적으로 깔끔하게 사는 쪽을 추구해야 되고요. 인공지능 그래프만큼 그렇게 안정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로 좀 덜 이기더라도 이쪽 연타가 어떨까 싶었는데요. 지금 어쨌든 박정환 선수는 이 부분의 생사로 이 판의 승부를 끌고 왔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붙여서 받았는데요. 네, 부분적인 맥점을 구사하고 있고요. 여기를 붙여서 안쪽으로 젖혀서 넘어가는 것과 바깥쪽을 막는 것, 이 양쪽을 보고 있습니다. 백이 어디를 두더라도 뭐 이런 데 젖히거나 늘거나 어디를 두더라도 이쪽을 젖혀간다면 네. 그건 일단 쉽게 안형을 확보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파워하러 왔습니다. 가만히 느나요. 둘, 셋, 늘고 다음에 이쪽 느는 수를 엿보고요. 여섯, 일곱, 여덟, 이건 일단 되젖히죠. 네. 신진서 선수가 시간 공격 들어가고 있습니다. 흙이 끊을 수 없는 건가요? 끊으면 한 점은 잡았고요. 30초. 하나, 둘, 이렇게 됐을 때 넷, 이쪽이 끊는 쪽으로 가네요. 여기서 이제 한 집을 더 어떻게 확보하느냐 승부입니다. 이렇게 끊고
따낼 때 늘고 네. 살았네요. 산 모양인가요? 네. 되게 최강의 공격이 이렇게 두는 수인데 네. 여기를 이으면 지금 안쪽에서 잡으러 가는 것은 자충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잡으러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때 흙이 여기를 이으면 백이 어느 쪽을 들어가도 세 점으로 키워서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흙은 살았습니다. 네. 이 부분에 흑돌이 살아간다면 바둑은 끝이고요. 그래프 오류일까요? 오류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지금은 될 만한 게 없습니다. 지금 이쪽 끝낸 수 외에는 뭐 이쪽을 통해서 뭘 시도를 해도 이게 뭐 될 것 같지가 않고요. 이렇게 두고 둘 때 혹시 그냥 끊으면 이제 이렇게 단수 치고 뭔가 공략 가는 게 싫다면 그냥 여길 가면 됩니다. 이으면 여기 막아서 살았으니까요. 네. 그럼 이 장면에서 똑같은 형태가 되는 네, 건가요? 어디를 두더라도 여기 끊는 게 확실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 교환은 사실상 되어 있다고 봐야 하고요. 이 모양은 살았습니다. 단수 쳐도 이렇게 두면 살았고 나가도 앞서 저희가 살펴봤던 이 형태로 살았습니다. 네. 지금 마지막으로 신진서 구단이 어떤 수법이 없을까 깊이 파고들고 있는데요. 보이지 않습니다. 때때로 인공지능이 부분전 수읽기에서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고요. 그것이 생각보다는 많습니다. 현재 인간 최고수와 인공지능의 격차가 거의 2점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실력은 분명 굉장히 강하고 프로기사들이 아주 많은 도움을 받고 있지만 부분전 수읽기에서는 좀 미스가 많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드러났던 대국 중에 하나가 이제 이세돌 구단의 은퇴 경기 때 네. 첫 대국이었죠. 네, 한돌과의 대국에서 이제 그런 게 났는데 이세돌 구단이 그만큼 인공지능을 뛰어넘는 수익기를 보여줬고요. 확실히 수익기 분야에서 가끔 뭐 이거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가끔 인간 기사가 프로 기사가 인공지능을 능가하는 수익기를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인공지능 그래프는 저는 믿기 어렵습니다. 결국 이 안에서 살고 박정환 선수의 승리가 유력한 상황인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단 아까 얘기해 주셨던 보험도 사실 오변에 남아 있고요. 지금 백이 실수한 게 없는데 인공지능 그래프는 다시 변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지금 좌상을 다 잡은 상황이기 때문에 흙은 살기만 하면 바둑이 끝이 납니다. 네, 제 수익기로는 흙이 여기를 두거나 여기를 두거나 이 둘 중 하나만 선택을 하면 이 바둑은 흑승입니다. 자, 6시간이 넘는 혈투를 벌이고 있는데요. 네. 늘게 되면 확실해진 거죠. 네. 이렇게 늘어도 과연 잡히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안 보던 걸 보니까 좀 네. 떨리는 형태가 만들어지고요. 네, 벌써 시간이 몰리고 있어요. 네, 늘어서 역시 확실하게 살아둡니다. 그 수입니다. 아, 또 우아 쪽에 뭐가 있나요? 아까 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패도 아닌 거죠. 네. 이렇게 막아도 여기를 두고 뒤에서 메울 때 이 형태가 나온다면 양패로 흙은 쉽게 살았고요.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저쳐도 마찬가지일까요? 어차피 여기를 두면 붙여서 네, 비슷한 형태입니다. 지금 여기 뭐가 마치 있는 건가요? 있는 것처럼 두고 있는데 있나요? 없는 것 같은데요. 여기를 네, 없는 것 같은데요. 네.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있네요. 여기를 둘 때 이렇게 받으면 30초. 하나, 둘, 셋, 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받아 주었고요. 박정환 선수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이 부분에 백도를 다 잡았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도 이 부분에서 흙이 살았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인공지능은 그냥 정신 못 차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얼마나 어려운 바둑이었는지 네, 인공지능이 이제 대표적인 예로 보여주고 있네요. 부분전 수익기는 확실히 좀 네, 떨어지는 편입니다. 워낙 그 강한 인공지능들이 많이 나오면서 인간들이 호되게 당해서요. 네. 이럴 때 좀 그래도 통쾌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수익기에서 가끔은 좀 형편없습니다.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한판이었어요. 자, 우변이 아니라면 이제는 더 이상 해볼 만한 공간도 없습니다. 라는 말은 좀 잠시 넣어둬야 할까요? 지금 생각보다는 어려운 게 있네요. 지금 인공지능 제가 너무 몰아가고 있었는데 역시 제 수익기가 형편이 없나요?
좀만 더 보겠습니다. 지금 신진서 선수가 거기를 막는 것은 우변에 뭐가 있을 때만 7, 8, 이야기가 성립하는 건데요. 사실 인공지능이 여기서 뭐가 있다는 듯한 제스처를 취할 때는 제가 자신이 있었는데 네. 신진서 선수가 갑자기 여기를 막으니까 진짜 뭐가 있나 하면서 계속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치, 뭐가 있을 게 여기는 여기를 둬서 이걸 두면 여기를 둬서 이것도 맛보기고 반대쪽도 네 맛보기인데 혹시 신인서 선수가 이렇게까지 봅니까? 제 점 두고 다시 여길 따고 네, 지금 이 형태입니다. 빈 삼각을 자, 두면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여기를 두고 네. 여기를 두고 여기를 두고 이쪽을 두고 이렇게 먼저 네. 두고 여기를 들어가면 따내고 여기를 따내고 따낼 때 여기를 두면 백이 이쪽을 두고 이렇게 젖혀서 지금 이 패 보는 것 같네요. 진짜 대단합니다. 지금 패를 키워가는 중인 건가요, 그럼? 네, 글쎄요. 놀랍습니다. 일선으로 가는 지금 이 수는 진짜 저는 꿈에도 생각 못했고요. 아무래도 석점을 따내면 한 집이 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뒤로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신진서 선수가 여기를 이렇게까지 우화를 다 해서 네. 완벽하게 여기 패 보험을 없애놓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쪽을 건드리네요. 여덟, 아홉, 열, 마지막 한 이봐도 설마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까? 네. 다시 차분히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앞서 인공지능의 수익에 대해서 제가 너무 나무란 점은 제가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수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네요. 이 상태로 무조건 살았다고 봤는데 여길 단수 치고 잡으러 가는 게 있습니다. 박정환 구단도 마지막 30초 하나, 둘, 눈치를 챈 것 같죠? 네. 이러고 지켰어요, 결국. 이러면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봤다가는 이 부분에서 너무 팩감이 많이 나오니까 네. 이쪽을 찔러 들어갔을 때 걸린다고 본 거고요. 제가 그때 박정환 선수도 저랑 똑같이 봤던 게 그런 것 분명합니다. 같아요. 네, 그게 분명합니다. 박정환 선수가 여기를 끊고 늘어서 100% 살아있다라고 확신하고 두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데를 아무렇지도 않게 받았죠. 사실 이런 데는 이쪽으로 두고 그냥 패로 버텼어도 되는 그렇죠? 그런 형태인데 의심 없이 받고 있다가 갑자기 여기서 지금 신진서 선수의 무시무시한 여기를 막으면 저도 이제 인공지능보다 신진서 선수가 여기를 막으니까 갑자기 좀 싸움을 느꼈는데요. 이게 해볼 데가 없는 자리를 갑자기 그냥 할 리가 없거든요. 딱 두니까 여기를 계속 의심하게 되고 박정환 선수도 이제 뒤늦게 그곳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붙일 때 이쪽에서 팩감을 최대한 안 내주기 위해서 이렇게 둔 다음에 여기를 넘을 때에는 차마 받지를 못하고 우측을 해소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 부분에서의 싸움으로 돌입합니다. 문제는 좌상인데요.
돌이켜보면 박정환 선수가 여기 안 받았으면 귀가 잡히더라도 끝내기 2번 연타면 무조건 이겼습니다. 여기 잡았기 때문에. 그냥 이런 데 받았으면요. 네. 애초에 팩감은 여기 안 썼어도 되고 그런 여러 갈래의 길에서 최강으로 버티다가 막판에 신진서 선수의 무시무시한 수일기 노림 한 방에 지금 바둑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승부의 끈을 놓지 않고 탐색을 했고요. 자, 그 결과 신진서 구단이 다시 만들어냈어요. 대체 좌상 쪽에서 수일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겠네요. 우연히 어떻게 그런 수가 있죠. 인공지능 그래프를 보면 아직 멀었습니다. 지금 여기가 빅이 나면 네. 이 백돌이 다 잡혀있기 때문에 백은 결과적으로 다 잡힙니다. 그럼 이돌과 이돌의 싸움에서 백은 빅이 아니라 그냥 잡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패를 내는 수법이 뭐가 있는지 지금 그걸 신진서 선수가 그리고 있는데요. 이제 어떻게 패를 만들 수 있느냐를 찾아야 하는데요. 패를 만드는 건 어렵진 않은 건가요? 아니요, 만만치는 않습니다. 지금 단순하게 네. 들어가면요. 이렇게 되고 여기를 할 때 그냥 단수 수상전으로 이렇게 돌입을 한다면 입고 먹여치고 따는 형태. 이거는 그냥 빅입니다. 이게 안 되죠. 네, 흑이 손빼도 빅입니다. 네. 그래서 신진서 선수가 여기를 먼저 두었고요. 이러고 나서 뭐 이런 데를 젖혀 있고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이것도 여기를 두면 빅인데요. 여섯. 뭔가 여기서 더 무서운 수를 보나요? 한 칸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그 수가 된다면 그게 유일한 수가 되겠네요. 여기를 두고 이렇게 처리가 된 다음에 따내고 여기를 둘 때 이으면 지금 이쪽을 이어주면 막아서 빅입니다. 네. 여기서 여기를 단수 치고 단수 칠 때 이렇게 따내서 한 수 늘어진 패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건 흑이 이게 네. 해소가 안 됩니다. 이게 한수 늘어진 패인 거군요. 백이 다음에 또 둬야 단패가 됩니다. 마지막 30초. 하나, 정말 마지막까지 파란만장한데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수를 더 늘리기 위해서 반대쪽으로 막았고요. 이건 어쩌면 두 수 늘어진 패까지도 가겠는데요. 이렇게 되고 지금도 비슷합니까? 이렇게 되고 먹여치고 이것도 한 수 늘어진 패네요. 여기를 두고 따내면 지금 백돌이 여기 없는 상황입니다. 네. 한 수 늘어진 패가 났습니다.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1에 1 자리로 두려고 하네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인 건가요? 네. 비슷한 맥락이고요. 어차피 여기를 따낼 때 있더라도 아까도 이렇게 들어가서 백이 패를 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이곳을 안 봤고요. 지금도 비슷합니다. 돌이켜보면 다시 정리해드리면 이쪽에 백이 엄청나게 손해를 보면서 걸어가는 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패가 졌을 때 피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적당한 연타로, 안에서 사는 정도 연타로는 백이 지고요. 그래서 부피를 키우기 위해서 신진서 선수가 이 부분에 좀 건드려 가고 있었는데 네. 그 과정에서 박정환 선수가 중간에 이제 이 부분의 사활을 알아채고 뒤로 받은 다음에 아예 그냥 여기를 한 번 더 가일수를 하면서 여기 한 수 늘어진 패가 났습니다. 두 사활 귀신이 우변의 사활에 대해서 공방을 주고받았고 여기서는 신진서 선수의 완승입니다. 자, 박정환 구단도 놓친 거에 대한 자책을 했고요. 이제 패감을 따져봐야 하는데요. 이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네, 분명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이어서 패가 되고요. 한 수 늘어진 패이긴 하지만 이 패에는 졌을 때 흑만 타격이 엄청나게 큰 패이고 흑이 사용할 수 있는 패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백의 패감을 보면 백은 여기 젖히는 패감, 이 부분에 좀 패감을 사용하는 것들. 박정환 선수가 갑자기 흐름이 뒤바뀌고 있습니다. 신진서 선수 입장에서는 거의 뭐 자포자기하는 심정이었을 텐데요. 박정환 선수가 여기서 너무 끝까지 강하게 두다가 이 부분에서 사활이 승부가 생겼고 그러니까 박정환 구단도 네. 우변은 쉽게 좀 안정시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분명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둘 때까지만 해도 모르는 눈치였고요. 네, 신진서 구단이 상변을 막아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좀 다시 판을 점검을 했던 것 같고요. 네. 초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신진서 구단도 40초 초읽기 5회 돌입합니다. 지금 두 선수 모두 40초 초읽기로 40초 안에 한 수씩 착점을 해야 합니다. 지금 손이 이쪽으로 갔죠? 네. 여기를 둘 때 안 받으면 젖혀서 패가 됩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패감이 좀 덜 나오는 쪽으로 살아야 될까요? 일단 박정환 구단이 굉장히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거 진짜 역전 분위기 맞는 것 같아요.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네, 박정환 네. 구단이 지금 쓴 웃음을 짓고 있고요. 일곱, 지금 상황을 아홉. 해소를 했어요. 네, 지금 뭐 믿을 수가 없다는 그런 표정인데 해소하고 지금 우측에서 패로 다시 승부를 걸러갔습니다.
이러면 다시 돌고 돌아서 여기를 흙이 받고 여기가 패가 되는 형태로 변했고요. 네. 이건 무조건 역전입니다. 여기 찌른 것도 신진서 선수가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패를 걸어가면 단패인데요. 근데 한 수 늘어진 패였는데 왜 단패 쪽을 택했을까요? 이쪽은 졌을 때 타격이 커서 그랬고요. 지금 근데 박정환 구단이 안 돼요. 지금 여기 졌치면 대책이 없어요. 네. 오히려 지금은 여기를 버리더라도 반만 살고자 네. 근데 아직 못 살았거든요. 그럼에도 끝까지 추궁합니다. 이거는 이 바둑을 박정환 선수가 집니까? 이건 타격이 너무 큰데요. 여기 찌른 수가 여기 젖혔을 때 이곳을 두면 단수 치고 따낼 때 그냥 연결하고 따낼 때 넘어가서 이게 패도 안 나고 잡혔다는 뜻입니다. 지금 혹시 잡힌 건가요? 지금 잡혔습니다. 여기 찌른 수가 여기를 젖힐 때 뒤로 받을 때 이렇게 가면 흙이 끊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수와 이 수 네. 교환이 여기서 끊지를 못하게 만들고요. 아니 그럼 좌상이 아니라 그러면 네. 우변이라도 지금 막판에 박정환 선수가 초읽기 상황에서 사활 미스를 한 것. 그런데 지금 좌상 쪽은 한 수 늘어진 패를 해도 네. 패감이 없어서 백이 이기는 그림은 맞습니다. 그럼 아까 얘기해 주셨던 대로 지금 늘었으면 우변이 살아있는 돌인 건가요? 네, 지금 이건 살았네요. 이렇게 살았으면 끝났습니다. 지금 박정환 선수가 이 수로 여기 네. 받으면 좀 더 쉬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바둑은 끝났어요. 근데 박정환 선수가 천하의 박정환 선수가 저와 똑같은 것을 착각을 했고요. 이 부분은 정말 소름 돋는 수익이라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 바둑의 승패를 나눈 것은 딱 이 형태입니다. 박정환 구단 이 형태가 살아있다고 봤고 저도 이 형태가 흙이 살아있다고 봤는데 네. 이 형태에서 백이 이렇게 세 점으로 키워서 찔러 들어가고 따낼 때 되따내고 여기를 두면 이렇게 잡으러 가는 이렇게 절체절명의 버팀수가 신진서 선수의 노림이어서 이 부분에서 승패가 나뉘었습니다. 지금 좌상에 막는 얘기도 나누고 있는데 네. 이 그림은 좌상 쪽에서 실전에 박정환 선수가 뒤로 받고 나서 좌상 승부로 갔는데 네. 차라리 패로 갔으면 어땠을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결승 3번기 1국 신진서 구단의 불계승입니다. 박정환 구단이 마지막에 실수가 있었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사활 귀신으로 불리우는 박정환 선수였는데 그 사활 귀신을 신진서 선수의 수익기가 네. 돌파해냈습니다. 이렇게 결승 3번기 1국은 신진서 구단이 먼저 가져갑니다. 네, 사실 아직까지도 좀 얼떨떨하거든요. 네.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막판에 박정환 선수의 부분전 사활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살았다고 봤던 것이 패였고요. 근데 그 패를 하기 위해선 신진서 선수도 엄청나게 손해를 감수하면서 패를 걸어가야 되니까 이제 패감 공작을 들어갔고 딱 그때 박정환 선수가 알아차렸어요. 근데 네. 그때는 이미 좀 늦은 것 같아요. 실제로 최선을 다해서 두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상황 자체가 박정환 선수는 바둑이 끝났다고 심리적으로 풀어진 상황에서 초읽기 상황인데 그거를 이제 수습하기는 쉽지 않았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비집고 들어간 이 작은 빈틈 신진서 선수가 막판에 수익기로 결승 1국을 가져갔습니다. 네, 정말 얘기해 주신 대로 이 LG배는 초읽기 들어갔을 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앞서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대회에서 예전에 LG배 결승에서 대국을 치렀던 모든 기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정상권으로 꼽히는 기사들, 뭐 강동윤 구단이라던가 박영훈 구단 이런 기사들도 3시간이 주어지다가 갑자기 40초 초읽기가 됐을 때 당혹스러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오늘도 확실히 그런 부분에서 승패가 좀 나뉘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네. 박정환 선수 사활 부분전 사활에 있어서는 정말
국내 최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선수를 상대로 한 신진서 선수의 수일기가 멋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바둑이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 후에 이어질 하이라이트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하루 쉬고 결승 2국이 펼쳐집니다. 내일 휴식기를 맞게 되는데 사실 조금 더 좀 외롭고 고독한 쪽은 박정환 구단 쪽이 됐네요. 일단 두 선수 모두 다른 것에 시선을 돌릴 틈은 없습니다. 하루 휴식일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이번 대국을 돌이켜보고 이제 2국을 준비하는 그런 포석을 준비한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어쨌든 이제 두 선수의 오늘 대국 내용이 굉장히 멋졌습니다. 막판에 약간 그 수익기 미스가 있었지만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신진서 선수가 아니라면 누구도 박정환 선수의 그 미스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네. 그 정도의 작은 빈틈이었기 때문에 이 두 선수의 이런 수익기 싸움 2국에서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 두 기사의 싸움은 저희 모레 오전 9시에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상 해설위원, 캐스터 이소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